한국어 다문학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대면으로 오프라인 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계속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예전에는 어떻게 접속하느냐, 주문 뭐냐, 막 못 들어온다 하셨는데 이제는 뭐 시작했다 하면 정시부터 벌써 굉장히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헷갈린다고 하실 정도로 저희가 이런 유튜브 실시간 수업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안도감이 들고 너무 행복하게 특강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오이주 선생님 커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커피 쿠폰 10장을 드리는데요. 이미 한 장은 어떤 선생님 아까 성함 까먹었는데 받아가셨어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숙 선생님 만나서 반갑고요. 황경혜 선생님께서 이제 뭐 이건 너무 익숙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제 옆에 있는 분 조교님 아니시고요. 김남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특강 주인공이세요. 조교님은 아니시고요. 조교님은 지금 댓글로 밑에 층에서 저희 글 이유진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 막 말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특강을 모신 분은 일단 뭐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냐면 이 특강을 안 들으면 손해보는? 모르면 손해보는 특강 뭐 이런 이름 많았었잖아요. 이거는 알면 돈이 되는 특강? 이건 안 들으면 안 되는 이런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학교가 이제 굉장히 여러 발전 방안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상호작용, 소통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을까. 온라인 시대에 요즘 뭐 USB 막 들고 다니고 그렇게 안 하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동하면서도 쉽게 서류를 작업할 수 있고 그 작업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했다가 PC로도 봤다가 노트북으로 봤다가 좀 더 쉽게 모든 자료들을 클라우드라고 하잖아요. 어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자료를 다운받고 수정하면 또 바로 수정돼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쉽게 그걸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여러 도구들이 있어요. 뭐 원드라이브라는 것도 있고 뭐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 드랍박스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저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셔서 오늘 김태영 선생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실 건데 안타깝게도 저는 수년째 드랍박스에다가 1년에 17만 원씩 150불씩 돈을 내고 이거를 해오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대구사이버대 한국어 다문화학과 뭐 저희 과만은 아닌데요. 대구사이버대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것도 저장하는 공간을 무료로 저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씩 내고 했던 그런 것들을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학교에서는 굉장한 혜택.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아니 우리 학교가 이렇게 복지 혜택이 좋은가? 정말 좋은 학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주 특강 때는 여러분 놀라셨던 게 전자도서관이잖아요. 전자도서관을 일단 저희 학교로 들어오기만 하면 무료로 전국에 사실 선생님 전자도서관도 하시죠. 네, 전자도서관도 하시는데요. 김태형 선생님을 알게 되면 이제 돈이 되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알면. 그래서 전자도서관 사용법도 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교보문고의 좋은 신간 서적들을 무료로 집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전자도서관에 다 올렸어요. 오늘은 그것 말고 어떻게 오피스 문서들을 무료로 다운받아 쓰고 저장을 무제한으로 사진, 보고서, 과제 무제한으로 올려놓고 수정하고 하는 것들 편히 할 수 있을까? 그 자료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다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학과의 구성원들끼리 소통하고 채팅하고 과제 주고받고 하는 것까지도 다 할 수 있게 용량 제한. 우리 그 정창 선생님 계시잖아요. 뭐만 했다 하면 교수님 카페에 용량이 제한이 돼서 어떻게 한대요? 라고 저희가 모두 LMS 마찬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학교에서 해결해줬고 그거의 중심축으로 김태영 선생님 아니 김태형 선생님께서 그 개발자로서 참여하시고 저희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바쁘신 분을 꽉 붙잡고
이거를 한번 저희 거 학생들한테 직접 해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이분이 지금 귀한 근무 시간을 빼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혜택은 졸업을 해도 이용이 가능하냐고 하셨어요. 일부는 졸업을 해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일부는 네. 일부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제가 봤을 땐 저희 학과에 도서관하고 이 기능만 이용해도 진짜 이거 정말 등록금 뽑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주셔야 하겠죠. 모르면 안 되니까.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저 2번 했었던 토픽 특강과는 다르게 이번 특강은 녹화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달복달 하실 필요 없고요. 차근차근 돌이켜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강을 들으면 한국어 교육 실무 점수라서 저희가 2시간 인정을 하는데 그건 오늘 자정까지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학번과 성함을 그 채팅창이나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인정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뭐 질문이나 다른 것 또 있으신가요? 100명 벌써 돌파하려면 5명이 남으셨군요. 진짜 근데 모든 저희가 토요일에 워크숍을 했는데 사실 학회에서 워크숍을 했고 저희 과 학생들은 그냥 와서 공짜니까 와서 들으실 분 들어라 했는데 저희 과 학생이 6시 3분에 80명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걸 분리할 정도로 학과에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저희 학과가 굴러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시간을 빨리 김태영 선생님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저희가 그러면 이런 좋은 너무 아름답다고요? 알고 있는데 또 한 번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런 아주 작은 댓글이지만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커피 저 예쁘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커피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신 방송도 가능할. 이분은 제가 사적으로라도 드릴게요. 감사드려요. 또 어떤 분 있을까요? 맨 마지막 분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누워서 보고 계신다고요? 네. 조이나 선생님께는 커피 쿠폰 제가 사적으로 쏠 거예요. 여기 안 하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름만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20대 같으세요.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저한테 커피 사주시고요. 이제는 수업과 관련되는 내용만 할 거예요. 자, 김태영 선생님 일단 박수 한번 치고 할까요? 자, 여기 다 같이 박수. 김태영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제가 막 입에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일단 총 3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MS 오피스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구글 스위트라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서 갖고 있는 세미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추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어디 하나 모아 놓으셨어야 저기가 접근하기가 쉽겠죠. 맞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시스템이 로그인을 통해야지 할 수 있고요. 저희가 화면을 간단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고 나면은 강의실, 즉 스마트 포털 시스템으로 접속이 가능하신데요. 스마트 포털 시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사진하고 성함이 나오시는 곳 밑에 보시면 오피스 365 그리고 구글 G 스위트 이렇게 2가지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거는 MS 오피스 365라고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오피스 365라고 하는 건 그 MS 오피스 그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워드 쓰는 거, 네. MS 워드 쓰는 거, 엑셀 쓰는 거, 파워포인트 쓰는 거 이런 기능들을 학교 저희가 강의실에 들어가면 이름 밑에 이렇게 2개 폴더가 있네요. 보니까 네, 오피스 맞습니다. 365가 있고 구글 수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피스 365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오피스 365라고 하면 우리가 그 MS 소프트사에서 하면 주는 거 그거구나. 그러면 이거를 최신 버전으로 자기 컴퓨터에 다운받을 수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아니면 다운받기 싫으면은 어디 들어가면 그냥 공짜로 볼 수도 있고 네, 그런 건가요? 인터넷상에서도 작업이 가능하시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것도 샀어요. MS 오피스도 제가 뭐 사서 깔고 그거 아시죠? 네.
저희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사는 편이에요. 뭐냐면 그 저희 학교 시스템에도 결제하면 한글 같은 거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2020 버전으로 막 새로 사요. 그래서 호환이 안 돼서 맨날 선생님 저 버전 높은데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MS 오피스를 다 최신 버전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용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최신 버전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때 버전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MS 오피스 어떻게 다운받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먼저 가입 절차를 거쳐주셔야 되는데요. 이 MS 오피스 365 배너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가입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그인 가입을 하신 분들은 여기 오피스 365 가입 부분에 로그인이라고 아마 뜨실 거고요.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피스 365 가입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약관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약관은 전부 다 필수이기 때문에 약관 동의를 진행하시고 동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학교에서 홈페이지 때 로그인하는 아이디 학번을 가지고 그 뒤에 골뱅이 ms.dcu.ac.kr을 치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 전체적으로 dcu.ac.kr을 칠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ms라는 것을 붙였고요. 중복 확인을 한번 하시고 이제 ms 오피스에서 쓰실 이름을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안 들린다고 크게 해달라는데요?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좀 크도록 크게 그러면 하도록 선생님 이 마이크 중에 이게 하나만 제가 들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네. 아 선생님 저 일 시킨다. 제가 옆에서 마이크 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내려놓으셔도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되니까. 이름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를 쓰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는 아래쪽에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MS 오피스에 대한 가입은 완료가 되시는 부분인데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도 오피스 365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오피스 365 로그인을 또 클릭을 하시면 이 다음에는 MS 홈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입력하셨던 암호를 먼저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죄송합니다. 자세한 정보 필요로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가입하실 때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전화번호 쪽에 이제 한국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리퍼블릭 코리아로 되어 있어서 K 쪽에 찾으시면 리퍼블릭 코리아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뒤에 휴대폰 번호를 인증을 해야 되는데 제 번호로 네, 휴대폰 번호 넣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국제 문자가 한 개 들어오실 겁니다. 이 MS사는 이제 휴대폰 인증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패스워드 찾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휴대폰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 코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인증을 한 번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고요. 문자로 오신 코드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은 정상적으로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MS 오피스 그 365를 눌러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하고 핸드폰으로 인증받고 이 과정을 통해야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MS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려 그러면은 MS 쪽에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를 학교 아이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가입이 다 되신 경우는 로그인 상태 유지가 나오시는데 개인 PC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다음번에 로그인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네. 공용 PC에서는 좀 조심해서 쓰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입이 완료되시면은 오피스 365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시는데요. 네. 안내 페이지는 저희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걸 못 봤다 하시는데요. 이게 이번 학기부터 서비스 되는 거라서 맞죠? 맞습니다. 네. 여튼 눈썰미 있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이번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왼쪽 편에 보시면은 기존에 익숙한 게 쓰시던 보이네요. 워드라든지 엑셀이라든지 네, 파워포인트 이런 기본적인 프로그램 외에도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아래쪽에 모든 앱을 누르시면은 쓰실 수 있는 모든 앱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네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저희가 실제로는 좀 맞죠. 어렵고요. 오피스 365 쪽에서는 아무래도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를 좀 많이 쓰시고요. 네. 협업 도구라고 하는 팀즈가 이 오피스 365에 녹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까 저희 이 MS365라는 걸 들어와서요. 맨 왼쪽 아래에 무슨 조그만 아이콘을 눌렀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4-5개 앱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아이콘이 떴고요. 이 중에서 요즘 저희는 협업을 하잖아요. 과제 같은 거 내면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줄 만한 팀즈라고 여기 보니까 TEAMS라고 팀이잖아요. 지금 클릭해 주시는 저 팀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통하기가 쉬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MS 지금 왼쪽에는 떠 있는데 얘가 제 PC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모두 웹사이트에서 이용하시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설치 과정을 한 번은 거치셔야지 PC에서 따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홈을 누르시면은 우측 상단에 오피스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오른쪽 끝에요. 설치라는 게 또 있네요. 네,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오피스 365 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 아래쪽에 이렇게 파일이 한 개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네.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실행만 하시면은 별도의 뭐 프로그램 설치 과정이라든지 다운로드 과정을 자기가 다 알아서 진행을 하고 PC 설치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네. 딱 한 번만 누르면 네, 되네요. 별도의 뭐 번거로운 동의 과정 이런 거 없이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와. 설치가 되는 동안은 저희가 웹에서 이용하시는 방법을 간단히 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웹이라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뭐 탭이나 네. 다른 거를 갖고 왔어요. 집에 노트북에 까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깔아놨는데 핸드폰이나 탭 같은 걸 가볍게 들고 와서 봤을 때는 또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그냥 온라인상에 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블릿하고 모바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네. PC라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요즘 새로 나온 엣지 브라우저 여기서도 모두 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별도의 앱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앱이 엑셀 앱 그리고 파워포인트, 워드 그리고 팀즈 그리고 태블릿이나 모바일은 다 동일하게 각각 별도의 앱이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설치를 다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그러네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PC는 아까처럼 한 번만 클릭하면 쫙 다 깔리는데 핸드폰이나 탭은 각자 우리 왜 플레이라는 거에 들어가서 앱 하나씩 다운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네, 있긴 있습니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목소리 다 잘 들리시나요, 선생님? 지금까지 괜찮으세요? 정말 필요한 건데 좋네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했어야 돼요. 너무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온라인으로 이 MS 오피스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드리고 계신 거죠. 네. 간단하게 많이 쓰시는 파워포인트 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브라우저에서 왼쪽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만들 수 있는 템플릿과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PC에 설치되어 있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웹 브라우저 상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처럼 모양은 똑같네요. 그냥 다운받는 거의 거랑.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시면 되는데 PC처럼 완벽하게 다 돌아간다는 건 아니고요. 일부 기능들은 제약은 있지만은 뭐 쓰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능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뭔가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면요. 기존에는 PC나 USB나 이런 곳에 저장을 하고 또 옮겨 다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셨을 건데 이쪽에 보시면 저장됨이라고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어디 조작이 됐을까요? 이 저장되는 거는 많이들 아시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자동으로 파일이 올라가는데요.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MS 오피스사에서는 모든 앱을 여시면은 원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드라이브요. 네. 이 원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presentation.pptx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 저장 버튼 안 눌러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편하네. 기존에 뭐 작업을 하시다가 컴퓨터가 꺼졌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이 끊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자료를 날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이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만 연결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서 자동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원드라이브 쪽으로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 좋네요. 이 올라간 파일들은 수정할 때마다 그때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USB를 갖고 다니실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공되는 용량이 한 1테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뭔가요? 어느 정도여야 1테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요즘 영화 한 편에 좀 고화질의 영화라 그러면 뭐 4기가에서 5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200편에서 300편까지. 아 정말요? 그럼 우리가 작성하는 보고서 정도면 뭐 무제한이라고 무제한이라고 봐도 보시면 되겠네요. 되죠. 과제 네. 정도면. 네, 하영지 선생님께서 그럼 PC가 아닌 경우에도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태블릿이나 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가능하다고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닷과 비슷한 기능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구글 쪽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구글 쪽에도 스위트라고 별도의 비즈니스용 이제 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MS 오피스 365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MS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약간 PC에 좀 적합하다 싶으면 구글 같은 경우는 약간 모바일에 좀 더 서비스가 강화되어 있다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김도현 선생님께서 직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깔아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계정 로그인 하신 것 자체가 학교 메일 주소 ms.dc.kr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저작권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은 이게 회사 내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한 번 더 회사 쪽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문제 없다. 네. 네, 그게 궁금하신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웹의 클라우드에서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제가 뭔가 문서를 만들었더니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으로 자동 저장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용량도 차지하지 않고 너무 좋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워드나 엑셀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시범은 하나만 보여주셨지만 네, 돌아가는 방식은 워드나 엑셀이나 동일하고요. 여기서 좀 더 클라우드 쪽의 장점이라고 하시면은 이 파일들을 별도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시고 네. 상단 쪽에 공유를 누르시면은 네. 저희 대구 사이버대학교 내에 이제 이메일 주소, 그러니까 MS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유된 파일을 서로 같이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 엑셀 같은 경우는 마우스 커서가 2개가 생성이 되시는데요. 네. 누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편집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요? 동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화면에 저희가 지금 마우스를 각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 거에는 윤은경, 선생님 거는 김태형이라는 네. 마우스로 같은 페이지를 지금 볼 수 네,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와,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 채팅뿐만 아니라 실시간 작업도 가능하구나. 마우스가 완전 다르다고 하네요. 윤유진 선생님께서 졸업생은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졸업생들한테 드리려고 혜택을 열어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졸업생 쪽은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개수가 조금 제한이 있어가지고 네. 졸업생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 구글 같은 경우는 좀 더 설명드릴 건데 재학생까지, 졸업생까지 이제 서비스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파일을 작업을 하고 실시간으로 서로 마우스에 이름이 붙은 상태로 공동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링크 보내기 기능. 근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 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로그인을 할 거니까 다 우리 재학생 다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MS 쪽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많이 가입을 하셔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범위가 네. 더 넓어지고 활용도가 더 넓어질 것 와, 같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과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정수주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정수주 선생님이 과제를 한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그럼 링크 보내기를 해서 선생님 요거 잘못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잘했어요, 그걸 실시간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겠네요. 동시에 파일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교수님이 이제 타이핑 치시는 거나 그런 내용이 보일 수가 있죠. 와, 앞으로 과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지금 이거 처음 알았는데요. 굉장하네요. 저도 해보고 싶고 유재진 선생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셨어요. 이거 한번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오피스 365의 MS 워드,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을 다운받고 공유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팀즈 쪽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화면에 있는 팀즈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팀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협업 도구가 뭐지? 뭔가의 과제라든지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뭔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많이 쓰는 도구인데요. 네. 앱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웹 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웹에서 만들어드리면 일단은 지금 방금 전에 제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팀이라는 게 없는데요. 네. 왼쪽에 보시면은 뭐
활동, 채팅, 팀, 과제, 일정, 통화, 파일 이런 기능들을 다 쓰실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팀을 클릭하시면 팀을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코드를 받아서 특정 만들어진 팀에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팀, 알겠다. 요번에 저도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는 거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카톡에서 핸드폰을 막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놓은 사람들 중에서 채팅을 묶어서 했는데 그 기능이 아니라 오픈 채팅은 아예 제가 방을 만들면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없더라도 링크만 뿌리면 그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코드를 사용하여 팀 참가가 카톡의 오픈 채팅방의 그 개념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코드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줌에서도 이제 줌을 참여할 수 있는 코드들이 뒤에 링크 쪽에 붙어 있는 것처럼 뭐 팀에 가입하는 링크 아니면 좀 이따 설명드릴 구글 쪽에도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할 링크들이 다 링크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하나만 이해하면 네, 좀 비슷하게 좀 가는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에 안심이 돼요. 프로그램마다 다르면 굉장히 괴로울 텐데 그렇지 않아서 좋고요. 잠깐 질문이 들어와서 하하. 네, 지인들한테도 이 H 파크는 누구세요? 지인들한테도 대구 사이버대 입학 추천을 해야겠어요. 그럼요. 이런 교육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데 다른 학교에 가야 할 이유가 없죠. H팍 선생님께 커피 쏘겠습니다. 근데 성함이 뭐 빨리 본명 안 해주시면 안 드릴 거고요. 커피 쿠폰 쓸게요. 근데 줌에서 회의방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박희원 선생님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 감사드려요. 두 가지 질문을 메모를 해놓았는데요. 하나는 정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에 로그인해야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 먼저 구글이나 이제 MS 쪽에 가입을 하실 때는 학교 쪽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MS 계정을 만드시고 구글 계정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 서비스를 모두 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그냥 아까 강의실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클릭하라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네, MS365 받고 싶으면 그거 클릭, 구글 만들고 싶으면 구글 클릭, 그럼 알아서 yes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계정이라서요. 일단 우리 학교 강의실만 잘 들어오면 문제 없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용범 선생님께서 저는 한글을 주로 쓰는데 MS 워드 쪽만 무료로 제공하시나요? 한글은 저도 한글 2020 샀다니까요. 글쎄. 한글도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한글 스페이스라 그래서 클라우드 쪽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또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좀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와글와글 우리가 많이 써서요.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정말 잘 활용하는데 한글까지도 요구가 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안 하실 이유가 없겠죠. 이런 피드백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팀 워크를 하기 위해서 코드 사용해서 참가하는 거, 팀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계정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만 알면 팀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박문현 선생님, 저희 이거 녹화할 거기 때문에요. 계속 들으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평소에 MS 워드를 쓰는데 오피스 365는 추가로 더 설치하고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있으신 분들.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시다고 보면 됩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2010, 2019 이렇게 버전이 나뉘는데요. 오피스 365 같은 경우는 통으로 오피스 365 별도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가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서 그쪽도 더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피스 365는 다 끝났을까요? 한 개만 더 네, 설명을 좀 말씀해 드리면 아까 설치를 제가 진행을 해놨는데 설치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치가 마무리가 되시면은 윈도우에서는 위에처럼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시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포인트를 더 한 번 더 누르시면은 네.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PC에 설치된 거라도 로그인을 한 번은 하셔야지 됩니다. 최초에 한 번만 그런가요? 네, 로그인을 하셔야 된 상태여야지만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시면은 단순 뷰어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계정이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제 쓰실 수 있다고.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답니다. 오이주 선생님 이번에 등록했군요. 친구가 칭찬. 오이주 선생님한테도 커피 이러면 안 되나? 왜냐면 오이주 선생님은 이 유튜브 방송에 되게 적극적으로 매번 참석해 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좋아요. 네, PC 쪽을 먼저 마지막으로 봐주시면 아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아이디 /ms.tcu.care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한번 하시면은
활성화되시는데요. 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원드라이브, 아까 파일이 저장되는 원드라이브가 자동으로 통신이 되게 됩니다. 통신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네. 건데요. 오피스 365에서 MS 워드를 다운받았잖아요. 다운받고 첫 번째 한번 클릭해봐야지 라고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인증이 한 번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까 웹에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개 만들었었는데 그게 PC에 설치된 PC에서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십니다. 이거를 하시면은 아까 웹에서 제가 잠깐 제목이라고 입력했었는데 그게 자동으로 저장돼서 PC에서 열립니다. 신기하다. 이건 진짜 PC, 동기화되는 그렇죠. 거네요. 뭐 다른 PC에서 작업하신 것도 다른 데서 열면은 동기화돼서 자동으로 열린다. 그런 장점이 너무 있어요. 편하다. 그러니까 집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 이미 뭐 집에 MS 워드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동기화돼서 언제든지 내가 작업한 걸 여기저기서 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집에 깔고 있으니까 필요 없어가 아니라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네요. 아까 분명히 클라우드에서 입력을 했는데 내 PC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꼭 해야 되겠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MS 오피스 365 쪽은 간단한 기능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은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구글 쪽 서비스입니다. 네. 구글도 MS 오피스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이제 스마트 포털 강의실에 오피스 365 옆에 G 스위트라고 있습니다. 구글 스위트 약자로 저희가 G 스위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 스위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입 페이지로 동일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MS 같은 경우는 아이디 뒤에 골뱅이 ms.dcu.ac.kr이라면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골뱅이 dcu.ac.kr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입을 하시는 거는 비밀번호를 구글에서 쓰실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입력을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래쪽에 약관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구글 쪽의 계정에 대한 확인, 시작에 대한 동의가 한번 나오시고요. 동의를 완료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지메일, 구글 메일 쪽으로 이동하시면 이메일로 들어오네요. 가입이 완료됩니다. 네. 학교 메일 서비스가 기존에도 일부 제공이 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구글 지메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비스 일관하면서 학생분들도 학번 골뱅이 dcu.ac.kr로 메일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학번 골뱅이 dcu. 우리 학교의 이름이 있고요. 아 그럼 이메일 G메일이 하나 더 자동적으로 생기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365 때도 비슷하게 와서 또 하네 막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여기까지는 쉽게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그 G 수트라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왔더니 뭔가 클릭하고 왔더니요 그냥 G메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씩 다 로그인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예를 들면 아까 그 MS 365를 다운 받았을 때 PPT를 열어서 클릭해서 계속 했잖아요. 그럼 워드나 엑셀도 다 그런 과정이 똑같이 필요해요? 아니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패키지 중에 하나만 아주 네,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프로그램을 한 번씩 로그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뭐 기존에 오피스 365 개인 계정을 쓰시는 분도 일부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계정을 변경해 가면 자동으로 바뀌면서 파일이 동기화되니까 걱정 없이 쓰셔도 돼요. 그러시군요. 네, 잠깐 이거 작업하시면서 이상원 선생님께서 와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PC 관련해서 PC에다 보통 학교 관련 폴더를 만드는데 그럴 필요 없겠네요라고 없죠. 그게 아니라 이 구글 수트로 다 와야죠. 나머지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학교만 하면 선생님 이 용량 다 못 채우세요. 그러니까 다 안심하고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신종범 선생님도 과제할 때 편할 것 같대요 라고 하는데 늘 모든 일을 하는데 가족들 사진 올리고 하는 것도 여기가 용량이 무제한이니까 그렇죠. 더 좋을 것 같거든요. PC에 그냥 저장해 주시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Gmail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를 하면 될까요? 여기서 뭐가 있나요? 구글 쪽도 MS하고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이제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점점점. 네,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네, 구글의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점점점 9개죠. 9개입니다. 3개 곱하기 3개 저게 뭔지 그 앱들을 모아놓았다는 그런 패키지 그림인가 봐요. 걔를 클릭했더니 또 여러 개가 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G메일은 메일 서비스, 드라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MS 쪽의 원드라이브와 같은 원드라이브요. 클라우드 자동으로 스토리가. 저장되는 구름에 그 저장되는 굉장히 무제한으로 저희가 올릴 수 있는 그게 여기에선 이름이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네, 원드라이브. 네, MS는 구글? 원드라이브, 구글은 그냥 드라이브로 되어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있는 문서는 워드 프로그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프로그램,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은 PPT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얘네도 당연히 아까처럼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알아서 막 다 되는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중간에 막 나가고 울고불고 안 해도 되네요. 네. 좋아요. 그 MS 오피스 같은 경우는 설치 잠시만요. 그 네. 구글 드라이브는 무제한이에요. 근데 원드라이브도 무제한인가요? 그러니까 365에서 봤던 원드라이브? MS 오피스 365의 원드라이브는 용량이 1테라로 제한이 아까 조금 말씀하셨죠. 되어 네. 있고요. 영화 한 편에 분량이 한 200편, 300편 정도 들어가니까 거의 무슨 과제만 해서는 못 쓰니까요. 그 개념으로만 보면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앞서 학우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무제한으로 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뭐 기능상의 차이점은 MS 오피스는 설치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구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웹상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프로그램도 새로 내용을 만드시고 하나의 내용, 뭔가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요. 가만 놔두시면은 오른쪽에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드라이브에 저장되신 거는 이 바둑판에서 드라이브를 클릭하시면은 내 드라이브라는 공간에 자동으로 제목은 그렇죠. 스프레드시트. 저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되게 오래전부터 써오고 있었는데요. 그게 스마트폰에서 되게 좋은 거는 스마트폰에 보면 구글이 되게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중에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에 많이 쓰냐면 애들 우리 저희 가계부 쓰잖아요. 경비 같은 거 쓸 때 학원비 오늘 내는 날인가 내일 나는 거 헷갈리시죠? 그럼 여기는 쫙 이렇게 정렬 물론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구글만 이렇게 딱 보면 아 내가 과입이 언제 됐구나 하고 탁 닫아버리면 되고 지가 알아서 또 저장하고 네. 신경 안 쓰셔서 되게 폰이랑도 연동이 되게 잘 돼요. 한번 저장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많이 써보세요. 내가 뭐 엑셀 뭐 할 일 없어 뭐 워드만 쓸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넣으실 수 있으니까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한번 꼭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 실습할 때 대명동 캠퍼스 노트북에도 파워포인트 깔아주세요. 없었어요? 세상에. 선생님 이거 네. 적어서 대명동 캠퍼스에 365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깔면 되죠 뭐. 가사 한번 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해주신대요.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또 졸업에 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약 중에 일단 누리시고요. 구글은 제한이 별로 없으시고 구글은 라이센스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 후에도 네, 쓰실 그래. 수 있도록 열어놓을 거니까요. 네. 이용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드라이브보다는 구글 드라이브가 더 낫겠다. 제한도 없고 졸업에도 상관없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픈 오피스 때문에 고생하셨던 쌤들이 많았대요. 꼭 해주세요. 대명동 캠퍼스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 보자. 네, 약속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에 저장되는 거 구글 그 스프레드시트를 썼고 드라이브로 저장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PPT 파일이 다 깨져서 실습할 때 힘들었대요.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아픈 소리인데 괜찮아요. 다 해주세요. 이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버전이 달라서 운영 잘 안 됩니다. 앞으로 365 저희 같이 쓰면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또 진행할게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MS 오피스에도 공유가 있듯이 이제 구글에서도 공유 기능이 전부 다 있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려는 파일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벽에 보시면은 링크 설정 또는 공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링크는 앞서 설명드린 링크 보내는 거하고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공유 쪽은 특정 사용자한테 이 파일 같이 공유하자라고 이제 초대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를 보내실 때는 원하시는 분들의 성함을 이렇게 치시고요. 아래쪽을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사용자한테 어떤 권한을 줄지, 단순히 파일을 볼 수만 있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달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권한을 설정해서 이제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유는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우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아까 팀즈랑 비슷한 건가요? 원드라이브에서 파일 공유하시던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쪽에는 이거 외에도 채팅, 미트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미트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다시피 줌하고 약간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 화상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회의 시작 또는 참여라고 나오시는데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참여 코드를 넣으라고 합니다. 이 참여 코드는 뭐 줌에서 받는 코드처럼 미트 참여 코드를 받으신 경우가 있으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신 경우는 그냥 바로 계속을 누르시면은 새로운 빈칸으로 회의입니다. 두고요? 네.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박승자 선생님께서 학과 아이디로 줌 유료 아이디를 썼는데 그거 안 하고도 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약이 좀 덜할 건데 다시 한 번만 끄고요. 이게 제 방이 되긴 하지만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자, 저희가 구글에서 구글 스튜디오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땡땡땡 9개 있는 걸 클릭을 했더니 구글 미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네요. 그죠? 만날 수 있어요. 미트를 눌렀더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회의 시작 또는 참여 시작을 클릭해요. 그럼 빈칸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링크를 줬다면 링크 번호를 넣으면 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 빈칸 근데 빈칸 두고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죠? 시작해야 되는데 네. 걱정 마시고 처음에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께서는 그냥 빈칸인데 걱정 말고 누르시면 된대요. 그랬더니 카메라 시작 중이라고 하면서 준비가 되었다고. 방송 중에 방송이 되네요. 네, 그럼 지금 참여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지금 나오시는 코드가 이제 참여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어떻게 복사하면 좋을까요? 이쪽에 참여하고 정보 복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게 저희가 복사하기 기능처럼 링크가 복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로 카톡으로 보낸다든지 문자로 보내시면은 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기왕 구글 스튜디오 들어왔으니까 이걸 복사한 자료를 구글 안에서 서로 공유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구글 쪽에도 메신저처럼 채팅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둑판 쪽을 누르시고 네. 채팅이라는 기능이 채팅은 그러니까 여기 카톡이 들어와 있는 거군요. 네, 카톡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PC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채팅 그리고 채팅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채팅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한 사람하고의 채팅, 그러니까 유승민 학과장님하고 채팅방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채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채팅은 앱으로도 또 제공을 그러니까 따로 하고 1대1 채팅이라는 네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채팅은 1대1 채팅이 되는 거고요. 채팅방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채팅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겐톡방, 단톡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겐톡이 채팅, 단톡이 채팅방이 되겠습니다. 아까 회의 코드를 어떻게 네네, 전송하시냐고 그게 했었는데 궁금했어요. 기존에는 미트나 줌은 회의 코드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보냈다 그러면 맞아요. 이 구글 채트를 이용하고 계시면은 채팅과 동시에 마지막에 보시면 화상회의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화면의 가장 오른쪽 아래에 비디오 그림이죠. 저게 네. 비디오 그림을 클릭했어요. 네. 그러면 화상회의 참여하기라는 이미지가 생기면서 이게 메시지 형태로 뜨게 되고요. 네. 이 메시지를 보내시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참여하자는 문자가 가게 돼요. 그러니까 비디오를 클릭하고 끝이 아니라 저 종이 비행기 같은 그림을 눌러야 보내서 가는 거네요. 네, 메시지를 알겠습니다. 보내야지 참여 링크가 보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할게요. PC에서는 참여하기를 바로 누르시면은 방금 메시지를 보냈던 화상 회의방에 자동으로 입장이 되시고 네. 이제 채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동일하게 화상 회의 쪽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우리가 줌 PC에다 깔고 말고 할 것도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이제부터는. 근데 기껏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줌 워크샵 했는데 네, 그런 거 유료 아이디 필요 없이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너무 좋아요. 구글 미트 강의 한번 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상원 선생님, 구글 미트에서 강의 한번 할게요. 과제 특강. 근데 선생님, 이상원 선생님께서 구글 미트에서 강의 한번 해요라고 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능 있다 말씀해 주실 거죠? 한 개 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그래서 이상원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 봐주시면 미트 말고 더 좋은 기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용범 선생님께서 MS는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 로그인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줌하고의 화질 차이는 어떤가요? 네,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쓰셔도 뭐 문제는 되실 건 없지만은 개인으로 하시면 드라이브 용량 제한이라든지 다른 제약사항이 조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저희 학교 쪽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G수트라 그래서 별도의 비즈니스용 이제 교육기관에는 구글 쪽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더 폭넓게 드라이브 같은 경우 무제한 용량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학생이 돼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겠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구글 쪽에 설명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는 클래스룸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애 있으면은 요즘 애들 다 출첵했니? 그러니까 출첵이라고 하잖아요. 출근이 아니라 뭐라 그래? 출석이 예, 출석하니 그럼 구글 클래스 구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기능을 우리가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런 기능을 우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요즘 오프라인 대학에서 많이 도입을 해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때문에 많이 쓰고 계신데요. 지금 학생 계정으로 만드시면은 역할을 처음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생으로 이제 역할을 선택을 하시게 아,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지금은 클래스룸에 제가 방금 전에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클래스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 조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로 만든 화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한 1분만 준비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준비하실 동안 이무숙 선생님 방송 끝나면 네 이거 뭐 저장해 둘 거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다시 들어서 보시면 되고요. 윤상훈 선생님께서 오아시스 저도 그랬다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는구나. 와, 그러니까 학생이 예전에 슬로건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었는데요. 교수도 행복한. 너무나도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수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 사이에 뭔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이에 질의응답까지 이거랑 상관없는 것도 괜찮고요. 뭐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남겨놨다가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끝나셨나 봐요. 네, 거의 다 빠르죠? 네. 뭐를 보여주실 거예요? 만들어진 클래스룸을 제가 보여드릴 아, 건데요. 클래스룸 이미 만드셨군요. 네. 교수님이 클래스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래스룸에 들어가시면은 클래스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달아서 좀 만들어놨는데요. 이 클래스룸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하시는 미트나 아니면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림은 말 그대로 그냥 댓글 다시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 대학들 이쪽에서 출석 체크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이 교수자 모드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클래스룸에서는 행아웃 미팅, 이제 캘린더, 수업 드라이브라는 세 가지 기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미팅 같은 경우는 회의를 만들 때마다 코드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그것을 공유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클래스룸의 미팅 같은 경우는 주소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를 한 번만 알고 계시거나 링크를 한번 받으셨다 그러면은 별도의 이제 공유 없이도 그 미팅, 그 클래스룸에 있는 미팅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지역 스터디 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미트나 그런 거는 계속 주소가 바뀌니까 아예 지역장의 한 명이 클래스룸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대구 경북 스터디장이야. 그럼 구글 클래스를 만들어. 그죠? 만들었다라고 하면 각 주차별로 뭐가 생길까? 1주차 우리도 지역 스터디 요번 학기 한다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계속 주차별로 갈 거 아닌가요? 뭐 주차가 아니고 뭐 월별이더라도 그걸 만든다. 그럼 거기서 뭔가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채팅하고 싶다라고 하면 링크 여기다 붙이면 되네요. 네, 채팅방 따로 안 하고 거의 뭐 대구 경북간끼리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거기는 이제 정보를 주는 쪽이고 상호 지역 스터디들끼리 하는 거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한 거는요. 주차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더니 아까 비디오 방으로 갔는지 잘 못 봤어요. 저도 학생 화면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업 쪽으로 들어가시면 수업이요. 제가 아까 딴짓하느라고 못 들었는데요. 구글로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보니까 맨 위에 메뉴바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스트림, 수업, 사용자, 성적인가요? 네, 그렇게 세 개가 되어 교수 모드 이쪽에 있는데 나오십니다. 그 중에서 수업을 클릭했더니 이 화면이 보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업이라는 아이콘 밑에 앱 행아웃 미팅. 행아웃 미팅 있군요. 그러면 제가 저 대구 경북 스터디장이면 수업을 눌러서 행아웃 미팅을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몇 시에 만나라고 하면 얘는 항상 고정인 거죠. 그렇죠. 아까 참여 뭐 코드가 약속하고 할 고정돼 있기 것도 때문에 없네. 참여하시는데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코드가 제가 말씀드린 고정된 코드인데 이 코드는 제가 테스트로 이제 클래스룸 만들 때 부여된 코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유재진 선생님께서 이게 유료가 아니면 줌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랑 들어오는 사람 제한이 있는데 네. 저희 아까 이런 구글 클래스룸에서의 행아웃은 어떤가요? 구글은 시간 제한은 따로 없고요. 인원수는요? 인원수도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250명, 300명 정도까지. 대구 경북에서 200, 300명이 모이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한번 테스트 선생님 박민아 선생님 테스트는 저랑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은 선생님 너무 시간 바쁘셔서 설명 듣는 걸로 하고요. 저희랑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네, 클래스룸에 더 좋은 한 가지 더 기능은 수업 드라이브 폴더라는 겁니다. 수업 드라이브 폴더는 자료 공유하실 때 이용하시기 좀 좋으신데요. 앞서 만들었던 계정 거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계정인데 내 드라이브 밑에 원래 만드실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무것도 없으신데 클래스룸에 속하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는지 보여드리면은 드라이브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내 드라이브 밑에 개인적으로 클래스룸이라는 자동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자기가 알아서 생겨요? 네. 그리고 수업 내용,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수업에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클래스룸에 소속된 사용자들은 이 폴더를 같이 공유해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지들이 알아서 다 해놓네. 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너무 편한데요. 윤효진 선생님 언택트 교육선도 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빨리 스터디 장이시죠? 이거 당장 공유 드라이브 만들어서 대구 경북부터 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겠다. 각 지역장님들께서요 지역 스터디 만들어서 공유 드라이브 이렇게 만드는 분 선착순으로 2분 커피 쏠게요. 그거 괜찮죠? 괜찮아요. 지역 장님들 아니면 스터디 장님들께서 각 지역 대표해서 여기다 빨리 선착순 2분께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스터디 이렇게 해서 활성화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맨날 뭐 단톡방에서 톡으로만 하면 좀 제한이 있었는데 미리 여기다 자료 올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팅하고 인원수 제한도 없고 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카톡이 접근하기 쉬운데 자료를 올리고 나면 맞아요. 없어져. 대화가 없어지거든요. 맞아요. 그걸 찾으려면 또 한참 스크롤 내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파일 자체를 공유해 놓으시면 자료 찾기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 수트까지 네. 다 한 거죠. 클래스룸, 미트, 행아웃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화상 세미나 쪽을 좀 더 네, 맞아요.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선생님한테 막 계속 김태형 선생님은 제가 굉장히 못 살게 구는데요. 과제 같은 거를 낼 때 과제가 이런 과제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비디오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냈던 거는 이런 의도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한국어 어문규범에 대한 과제가 나갔잖아요. 그 과제가 뭐냐면 그 어문규범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뭐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법, 외래 표기법 이 4개 영역에서 각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서 오십시오라고 쓰면 오류죠. 그런 오류를 찍고 거기 인증샷 내가 찍었다는 거 해야 되니까 인증샷 이렇게 찍고 근데 인증샷으로 얼굴이 크게 나오면 실제로 봐야 되는 오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텍스트를 쓰니까 이번 과제는 어문교범 4개가 뭐고 사진은
굉장히 복잡하네요. 근데 그 심정도 저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비디오로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이랑 오타랑 만약에 고추장 뒤에 뭐 오류 났어. 그럼 오류랑 고추장이 이렇게 하면은 안 보이지 않을까? 그 사진하고 거기서 동일하게 그 오류 나는 부분만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걸 이렇게 제가 한 번만 비디오로 했으면 쉬웠을 텐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 실시간으로 과제도 내고 그다음에 피드백 과제 이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피드백 하세요라고 실제로 딱딱한 수업 말고 이렇게 그냥 여기 지금 이 방에요 6-7분 넘게 계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더라도 좀 가볍게 학생들과 과제 피드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 없어요? 줌 꼭 돈 주고 해야 돼요? 막 했던 선생님이 저희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당황을 했는데 저희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또 여기 지금 복수전공 선생님들 들어와 계신가요? 복수전공 선생님들은 소외가 됐었죠. 제 예를 들면 언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뭐 130명 듣는다 그럼 30명이 언어치료학과 선생님들인데 저희 학과 활동만 하면 배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학과 과목명 안에서 저희가 화상 채팅하는 방법이 또 있어서 아까 선생님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 더 좋은 게 있다 라고 해서 학교에 세미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기존의 개인이 갖고 있는 계정과는 무관하게 새로 계정이 만들어집니까? 라고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MS나 구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계정이 만들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계정 따로, 학교 계정 따로 이렇게 두 개를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시스템인데 아직 어렵죠. 김소연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근데 해보면요. 아까 처음에 365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구글스트는 그거 똑같네 뭐 이런 느낌 드셨거든요. 걱정 마시고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녹화해 놓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렵지만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선생님 다 가게에 도움이 되는 저희 안 그러면 다 이걸 돈 내야 되니까 이번 과제는 따로 주문 받을게요. 오늘은 시스템에 대해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지금 강의실에 들어와 계세요. 제 과목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 학기에 여기 안 들어와 계시군요. 선생님 권한이 없으시군요. 네. 이제 간단하게 위치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교수님이 상시적으로 세미나를 개설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상시 세미나는 강의실로 들어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클릭하시면은 이 아래쪽에 상시 세미나 쪽에 교수님이 개설하신 세미나가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저는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라고 게시판에다 올리겠네요. 그쵸. 저는 예를 들어 오늘 뭐 9월 25일 8시에 화상 세미나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LMS 상의 메뉴바를 쭉 보면요. 뭐 강좌 보기, 강의 계획서 쭉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죠? 거기에 세미나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세미나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등록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지만 제가 개설을 하고 그 시간에 하면 선생님들은 요것만 클릭하면 끝이에요? 네. 참여하실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라는 버튼이 생기시고요. 그 참여하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세미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로딩이 되는데 그 전에 세미나 점검을 따로 할 수 있는 배너가 오른쪽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번 클릭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오디오가 들리나 맞습니다. 비디오가 네. 보이나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부터 체크를 하고요. 설치가 안 되면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설치가 다 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캠이 잘 되는지 그리고 나오네요. 스피커가 비디오. 잘 나오는지, 잘 보이는지.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마침을 누르시면은 비디오 스쿨이라는 저희 학교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 카메라가 한 대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300명까지 저희도 되고 있고요. 저희가- 화면에 나오는 거는 64명까지. 저희가 보통 뭐 한 과목에 200명 넘으면 분반을 하니까 네. 학생 때문에 그 제한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저만 열의만 있으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수업 들으시고 질의응답 이런 거는 실시간 그럼 줌도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랑 소통할 때는 앞으로 화상 세미나를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복수전공이나 미트든지 행아웃이든지 그거는 다른 과 상관없이 그냥 주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학생 합법만 알고 계시면 어차피 네. 이제 링크 보낼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유 네. 가능하신 거고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강이 끝나고 나면 바로 구글로 할게요. 구글에서 이메일 주소를 따서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구글 클래스룸 이런 거를 해보신 분이 댓글에다가 저 구글 클래스룸 구글 아이디 계정 만들었어요라고 댓글 만드시는 분 선착순 2분께 또 다시 카페라 커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피 쿠폰 다 안 썼어요? 아직도 남았어요? 5개나 남았어요? 그러면 구글 아이디 만드시는 분을 2분 더 해서 4분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해주셨는데 오늘 수업을 했던 거는요. 저희가 LMS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LMS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알까요? 강의실이라고. 강의실이죠. 예. 여러분들이 수업 듣기 위해서 강의실을 들어가시면 한 번만 정리하면 강의실 들어오시면 뭐 등교하기, 학교하기, 얼굴 있는 거 아래에 지금 블로그, 쪽지, 동아리, 학과 홈페이지 이런 거 있는데요. 오늘 크게는 2가지 오피스 365라는 거를 했고 거기에서 엑셀, 워드, 그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다운 받아서 쓰는 거, 온라인에서 하는 거,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G 수트라는 거를 통해서 무제한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공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저는 이미 드랍박스로 17만 원씩 연간 내오고 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희소식인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교수님이 뭐 저희 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그 수업 수강생을 위해서 세미나라는 거를 이용해서 과제 피드백이든 어떤 그 안내를 할 때 실시간으로 하는 수업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진 선생님께서 지금 구글 아이디만 만들면 되나요? 네, 로그인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실을 들어오셔서 G수트를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드신 분, 네, 하영진 선생님 만드셨군요. 1등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만드셔서 아이디를 개설해서 올려주시면 어떤 저런 거죠. 네, 학번 뒤에 dcu.ac.kr 네, 맞습니다. 정창호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2분. 하영진 선생님은 만들었어요만으로는 안 드릴 거예요. 네, 저렇게 정창우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네, 윤진규 선생님 업무 시간에 힘드시군요. 어떡해요. 네, 만들었어요만 갖고 안 돼요. 만들어서 공개해주세요. 그래야만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굵직하게 3가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거를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성공적으로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를 졸업할 수 있느냐 그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집이 울릉도여서 제주도여서 지역 스터디 못 갈 그런 거 아니고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해서 소외된다? 저는 그건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힘드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로 끌고 밀고 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태영 선생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전문가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해주시면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형 선생님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저희 기획정보팀의 김태형 선생님께서 굉장히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큰 박수로 선생님 이제 가셔도 된다고. 네. 첫 방송이라 생방송 너무 떨려죽겠습니다. 떠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목 아프죠? 네, 신기하게 그냥 수다 떠는 거랑 다르게 신경 쓰고 얘기하면 되게 목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저희 학생들이 그 아까 대명동 그건 꼭 약속 네, 지켜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하고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